오늘은 특이하게도 우리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아드님이 아빠의 이력서를 적어주셨어요.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그 미래 가치를 우리의 현실,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나라 또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도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2025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도시 계획에 대한 젊고 감각 있는 시선으로 광주 지역의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신 광주의 든든한 일꾼 광주시 제2선거구 임창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임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도시계획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전공이 그런 쪽 전공이에요? 맞습니다. 전공이 이제 건축공학과 네. 도시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의원님께서는 완전 광주 출생에 또 다 거기서 자라오신 거예요? 학교도 다 나오고? 네. 그럼 광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겠네. 예. 광주의 매력은 뭔가요, 그러면? 광주의 가장 큰 매력은 행정의 중심이었거든요. 예. 예전 조선 시대에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행정의 중심, 또 군사의 기지 역할을 하다가 이제 경안동이라는 제 지역구로 행정 이전을 한 게 한 100년 전입니다. 그 100년 동안 이 넓은 광주의 행정의 중심, 또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것, 또 문화 예술적인 부분들의 어떤 충분한 가능성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력서를 보통 받아서 이력서 토크를 먼저 시작하는데 네. 오늘은 특이하게도 우리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아드님이 아빠의 이력서를 적어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들이 써준 아빠의 이력서. 저도 궁금하네요. 예. 자, 이름은 뭐 임창휘. 예. MBTI는 뭔지 아세요 혹시? 네, INFJ. INFJ. 네. 세상을 바꾸는 조용한 선지자인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해서 잘 웃고 하셔서 E일 것 같은데 I신가 봐요. 네. 성격은 이제 I인데 아무래도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부분을 많이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획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상상력도 풍부하시고. 네. 예.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예,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예. 저의 성격과 또 어쩌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저의 성격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별명은 평정. 뭐 평정심을 잘 찾고 이래서 평정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 평정은 네. 그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로타리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로타리는 그 아우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호와 같은 거죠. 호예요? 네. 그래서 어떤 호로 저를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평화로운, 그다음 공평한 어떤 평자와 네. 정의로울 정자를 붙여서 평정이라고. 네. 호군요, 그러니까 호 같은. 네, 맞습니다. 예.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항상 웃는다. 그리고 친절하다. 이거 아들이 써준 거예요. 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빠를. 예. 실제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밝게 웃고 또 밝게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렇게 저도 느낀 게 첫인상이 아까 우리 복도에서 만났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력 포인트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자, 취미가 의정 공부하기. 아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예. 의정 공부를 집에서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사실 제가 그 취미랑 특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땅히 딱 좋아하는 것도 없고 네. 또 잘하는 것도 없어서 현재 저한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아이 입장에서는 맨날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 의정 활동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기는 배드민턴, 탁구. 네. 탁구를 좋아하세요? 배드민턴 이런 걸? 이거는 지극히 아이의 그 사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아들의 특기예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해주니까 같이 하자는 의미로. 네. 아니 그러면은 뭘 그러면 좀 좋아하세요? 운동 같은 거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건 없나요? 네. 근데 하면 열심히는 합니다. 예. 그럼 뭐 운동은 전혀 안 하세요? 그냥 지금은 이제 일할 때 너무 가만히만 앉아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푸시업 정도만 하는. 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걷기. 네. 그리고 숨 쉬시고. 예. 그 정도의 말하기. 운동. 예. 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기가 가능한 게 어떤 건가? 선거구에서 도시계획 브리핑만 10시간, 그리고 주민 민원 전화 300통 직접 받기. 주민의 민원을 듣고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선거구에서 이 지역의 어떤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브리핑하는데 10시간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거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자,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 전체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광역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과 우리 지역구 광주시에 꼭 필요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경기도 전체 1조 원과 광주시를 위한 1,000억 원 어떤 건가요? 그래도 경기도 의원이고 또 경기도 차원의 더 큰 예산, 더 좋은 사업을 만드는 걸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경기도 전체를 위한 1조 원 예산 확보해서 광주시에 1,000억 원 가져오면 되겠네요. 현명하신데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자, B급 감성 무조건 해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발레복을 입고 정책 퍼포먼스를 한다와 각설이 복장을 입고 선거 유세를 한다. 선거 운동이 정치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정치인한테는 선거 운동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저는 발레복이 무지하게 안 어울리긴 하겠지만 네. 그걸 입고 정책 퍼포먼스를 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는 나는 미래 가치를 담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 전문가다가 자기소개였어요. 사실 도시 전문가라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이고 기술적인 부분인데 네. 이 기술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저는 경기도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찾아내고 그 미래 가치를 우리의 현실,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나라 또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도시 계획, 도시 개발, 도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우리 임창희 의원님의 지역구 또 광주시에 대한 어떤 퀴즈를 좀 내주시면 제가 풀어보면서 시청자들도 광주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문제는 최근에 이제 건설 분야에서 예. 레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공사 방식입니다. 아, 레고 방식. 예. 레고 하면 좀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고 또 폐기물의 배출도 약 30% 이상 줄여가지고 예. 탄소 중립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예. 공사의 방법입니다. 5글자. 5글자라고요? 그건 무슨 공법 이래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건설. 조립식 건설? 그 전에 그 유닛을 만드는 네. 것을 뭐라고 합니다. 힌트 하나 주세요, 그러면. 힌트.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안에다 물건을 담아서 그 적재를 해서 운반하듯이 이 컨테이너처럼 그 안에다가 모든 걸 그렇죠, 집어넣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아, 빌트인 건설.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일체형 건설. 그것도 비슷합니다. 뭐예요, 정답이? 정답은 모듈러
건축. 모듈러 맞습니다. 건설. 네. 예. 아. 그 최근에는 이 건설을 현장에서 이제 시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하시는 분들도 외국인 노동자나 고령화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기도 오래 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좀 경기도는 모듈러 건설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광주시에서 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또 광주가 이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딱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도시를 새롭게 만들 때 이런 새로운 공법들을 통해서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한번 근데 내주세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어려운데 재밌네요. 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사용하는데요. 그 물을 재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한 물을 중수도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중수도. 네, 이 물을 1차적으로 하수 처리를 한 다음에 뭐 공원에 사용하거나 화장실에 사용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개념을 더 넘어서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예. 재사용해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우리 생활용수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프로젝트와 도전의 이름입니다. 그 중수도 정도가 아니라 더 깨끗하게. 네. 그럼 그 힌트 좀 주세요. 무슨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힌트가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싱가포르에서 물 재사용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50이라는 근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영어 단어인데 네. 모르겠는데요. 네.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New Water입니다. 뉴 워터. 네. 새로운 물이다. New의 마지막 W와 물의 W를 합쳐서 New Water라고 하는데요. 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물을 그 말레이시아에서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꼭 안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싱가포르는 우리가 사용한 물의 50%는 다시금 우리 생활에 쓸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 뉴워터 50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한 물을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은 그만큼의 우리가 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또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도시들, 3기 신도시 같은 곳이라도 물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설계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중수도를 더 깨끗하게 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네, 예. 거기서도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질 거고 우리에게는 물 위기, 물 안보를 넘어서서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예. 자, 다음 문제 내주세요. 네, 굉장히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예. 이 지구의 뜨거워지는 것을 기술로 막겠다는 어떻게 보면 드림팀이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네.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이 기술을 네 글자로 와, 너무 어려운데요. 네. 힌트는요? 힌트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테크입니다. 생각이 안 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단어는 또 간단한데. 기후테크. 기후테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국내 최초로 기후환경위원회라는 거를 예. 발족시켰잖아요. 네. 예. 제가 그 사회를 봤거든요. 아. 그때 기후테크라는 말을 들은 네.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홍보대사 한 건 혹시 아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홍보가 덜 돼 있구나, 이게. 그러게요. 제가 인구 톡톡위원회 위원장인 건 아세요? 그리고 이름은 박찬민이고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주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도시도 최근에 탄소 중립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다이어트. 네. 예. 사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살지만 도시는 전체 지구 면적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GDP에는 약 80%, 인구의 한 55%, 에너지 수비율이 한 66%, 탄소 배출에도 한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도시를 탄소 중립에 맞는 그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예. 어떤 그 명칭이 있는데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말한 단어들 속에 있습니다. 6개 단어고 네, 마지막에 무슨 도시입니다. 탄소 제로 도시 프로젝트.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제로 대신에 네. 한글로 한글로요? 네 중립이요? 그렇죠. 탄소 중립 도시 프로젝트. 맞습니다. 아, 맞췄네요, 그러면 제가. 맞습니다. 야, 결국에 하나 맞히네요. 예. 그러면 예, 그런 프로젝트군요. 네. 어. 사실상 이제 국가 차원의 또 세계 차원의 탄소 중립에 대한 기준은 만들고 있지만 이 공간 단위의 전략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집 짓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버리자. 예, 그렇게 또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퀴즈에 나왔던 모듈러 건축인데, 그러면 지금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소 중립을 이야기할 때 너무 네. 거시적인 측면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에서부터 시작도 필요한데요. 저는 그 시작점으로 하나로서 모듈러 건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해서 3고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현장 시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공사하는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현재 공사비 말할 때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집을 만드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게 큰 요인이거든요. 자재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죠? 자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현장에서 자르다 보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로스나는 그렇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공장 안에서 딱 정해진 크기로 규격화돼 있고. 맞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공사 현장의 현장 인력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거나 고령화가 되면서 품질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품질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공장 안에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모듈러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하면서 미래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모듈러 그 건축 이걸로 어떻게 지어요, 아파트를?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건물 보면은 이제 구조체가 따로 있습니다. 구조. 네. 구조는 기존의 이제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짓고요.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내 방, 거실, 네. 주방을 하나의 모듈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어요? 끼워 넣는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모듈러 건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사실 시도는 이미 20-3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기술 기술적이면? 개발, 예. 실험 단계고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그래서 상용화 되려면 경기도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요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단계였다면은 이제는 이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수요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생산하는 시스템을 합리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단계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랑 가장 가까운 곳, 운송비가 가장 적게 될 거고요. 또는 경기도 내에 미분양된 산업단지에다가 모듈러 전용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듈러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단순하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하나의 IT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듈러 주택도 내가 사는 집을 넘어서서 IT 기업들과 첨단 기술들이 결합된 또 다른 상품으로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모듈러 전용 산단을 통한 생산 체계를 만들자라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1,420만에 땅도 넓고 어떤 선도적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죠? 예. 아리백, 그 거래 플랫폼, 요거는 뭔가요? 이게? 공장에서 내가 어떤 생산을 할 때 내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부품들을 신재생 에너지로 그거를 알리백으로 바꾸겠다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많은 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주체인 정부나 경기도는 네. 항상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알리백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다라는 걸 네. 인증해지는 양은 항상 부족하니까 가격이 막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고 네. 이거는 곧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또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거죠.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증받지 못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를 정확하게 한번 인증해 보자. 그리고 향후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한 지능형 스마트 전력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이거에 대한 측정이 사실 기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전기를 생산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기반으로 그 에너지 정책을 만들 텐데 지금은 사실 집에서 만들거나 공장에서 만드는 태양광은 누구도 모르는 에너지입니다. 예. 얼마 전에요. 네. 2025년 3월 11일에 열린 그 경기도 제로에너지 아파트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하셨네요. 네. 예. 이게 뭔가요, 이게? 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파트만큼이라도 재생 에너지를 늘려보자. 그런 비전을 갖춘 게 이 제로 에너지 아파트입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아파트 옥상에 있는 태양광으로는 이제 공용 전기 정도를 이제 커버하는 수준이지만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전기 비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한번 대체해보자. 탄소 중립으로 한번 가보자. 알리백으로 가보자라는 사실 도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위의 이제 민간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에너지 쿠폰이 될 겁니다. 또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 행동 기회 소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역 화폐로 쓸 수 있는 돈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더 치밀하게 만드는 것, 더 섬세하게 만드는 것을 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자 또 도시의 정책의 방향으로 또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 팔당 상수원 네. 보호라는 이 미명 아래 많은 희생을 좀 광주시가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묵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영세한 공장들만이 막 주거와 그러니까 집 옆에 공장 들어오는 이런 난개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뉴워터와 같은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위해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또 경기도는 물 기술 업체들도 많고 그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 물 기술과 기후테크를 모은 그 테크노밸리를 광주에 넣자. 그래서 광주 테크노밸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께서 질문을 해오셨어요. 살구를 한번 뽑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광주시는 인구가 늘었어요. 네. 인구가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래요. 예. 이 교통체증이 말이 아닌가 봐요. 예. 이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의원님께 여쭙는데요. 예. 오늘 함께 온 아들의 나이 때 그러니까 예. 제가 30년 전에 광주는 1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40만을 넘어서 50만 도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신도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신도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신도시에 걸맞는 도로 체계를 가졌을 텐데 예. 광주는 그 방식이 아니라 난개발로 진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 체계에다가 인구만 증가한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봤을 때 포도의 줄기는 그대로 있는데 달린 포도 숫자만 3배, 4배가 증가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광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도로 교통에 대한 축부터 바꿔야 가야 된다. 네.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건 첫 번째는 기존에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확장, 확보가 아니라 그 철도 교통의 확장입니다. 현재 광주는 경강선이라고 해서 동서축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동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철도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남북축에 철도 교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라고 하면은 성남과 이천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남북이라고 한다면은 하남과 용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주가 차가 막히는 이유는 이 난개발로 인한 도로 체계의 불리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용인에서 올라오시고 네.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광주를 통과하는 원인도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교통이 이제 동서축뿐만이 아니라 남서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광주는 대중교통 비율이
30%가 안 됩니다. 너무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안드리고 있고 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PM과 같은 또 걸어다니는 것도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PM 또 걷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긴 제가 이천 여주 이쪽에서 올 때 보면 광주를 거쳐서 성남 이렇게 해서 외곽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광주 지날 때가 되게 막히고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개선이 돼야, 그러니까 교통 대책을 위해서는 철도가 남북으로 좀 깔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네요. 예. 자, 하나만 더 뽑아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하실까요? 네. 중첩 규제로 난개발이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예를 들면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더럽히지 않는 시설, 그러니까 예. 물을 더럽히는 시설은 들어오지 마. 근데 이게 모든 시설을 막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시설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시설을 막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주택을 짓는 거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큰 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규제를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공장, 조그마한 주택들이 계획 없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지. 난개발이 진행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오히려 마이너스 그리고 더 좋은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데도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반대로 가자. 50년 전, 7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때 기준의 규제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규제가 무엇일까를 재설계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대로 된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산업단지를 광주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지만 지난 50년간 쌓여 있던 중축 규제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만의 해법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활동 점수를 주신다면 본인에게 자신한테 주는 점수 좀 박해야 되는데 아니 후하게 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네. 75점을 75점. 네. 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 75점이나 80점까지 올라가기 쉬운데 그 다음부터 90점, 100점 받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1년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경기 도민분들과 또 광주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경기도 의회에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그때 주셨던 믿음 그리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3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천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only watch it for the